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선생님, 예.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 쌀이 생산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먹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음식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시간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본질로 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감사를 빼놓으면 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가끔 시간은 무한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명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인간은 슬픈 존재다 할 때 그 중요한 요소 하나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시간이 유한한 거지. 네. 시간 자체는 무한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주도 무한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주도 죽는데요. 우주도 죽는다. 네. 그러면 죽는 날짜가 몇백, 몇천 광년. 이러니까 우리가 실감을 시간 단위가 못해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동양 도교에서 하는 이 얘기는 모든 물체는 정시, 끝과 시작이 있다는. 정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주도 끝이 있다는.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요런 스타일의 인간 생활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한하지 않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시간은 아마 무한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주가 죽었어요. 네. 죽어도 따로 또 생성된다는 거고, 또 요새 그 이론은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요.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그런 걸 주장을 한대요. 네, 아직은 뭐 증명은 못했겠지만은 그런 걸 주장하는 전문학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또 죽었다? 그럼 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무한하지 않을까. 네. 이건 내 좁은 소견인데 물어봐야 되겠어. 네. 그 시간은 끝없이 진짜 탄생했다가 활발히 활동하다가 소멸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닐까,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문득 그 히말라야에서 그 셀파들한테 그 최선희 선생님 가서 저기 산까지 몇 시간이면 가느냐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고 왜 대답을 못하냐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 저기는 한 달 가면 갈 수 있다. 일주일 가면 갈 수 있다.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몇 억 광년 뭐 이런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일 것 같은데, 문득 선생님 상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젊을 때, 어릴 때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초놈을 아껴라 이 말을 들으면 또 공부하라는 소리야?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초놈을 아끼라는 말이 참 절실하게 와닿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의 이거 교과서에 보면 일반적인 노인의 특성 가운데 초조함이 들어가요. 네, 초조함이요. 고독감과 초조함. 네. 그거는 뭐 모든 노인들이 경험하는 거다. 네. 초조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초조감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이다. 초조하다. 그럼. 네. 그러면 선생님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어떨 때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냐?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 있다면 언제신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시간이 아깝다고 나는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주어진 이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 뭐 아깝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주어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 될 일인데. 네. 그러나 이제 막상 생물체로서 이제 끝에 가까워지면, 네. 아, 끝이 가까웠구나 하는 데 대한 초조감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간다면은 모두 즐겁죠. 그렇죠. 부산을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고향이라서 와서 그렇다 보면 인간은 왜 초조해지냐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은 가는 걸 몰라서 그래요. 당장 내일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종교에 이르기까지 네네. 사람들이 그걸 의존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내 생각에는 과학이 더 발달이 돼 가지고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자로 흩어져서 또 어떤 원자하고 만나서 또 무엇이 될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이제 잘 정리가 돼서 그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있다면은 그런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네, 네. 그 지금으로서는 그 초조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좀 편안하게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특히 이때 그 다음은 내가 생을 다하고 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종교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그 다음 세상으로 언제 떠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함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그렇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 또 논리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즐겁게 그 다음에 이것을 살았다 싶게 꾸준히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말년에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나무가 죽으려면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고. 아하. 네. 그거는 그만큼 축적된 것도 있지만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면 올해 좀 더 많이 솔방울을 만들어 네네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자들 모양으로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한다면 난 이런 공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너무 허황하고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면 내가 약을 먹이겠는데 뭐냐 하면 원자로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네. 꼭 우리가 사람으로 재생 안 되더라도 광물질로 금, 은 뭐 이런 거는 지구가 생긴 이래 한참 지나서 이게 생긴 거래요. 아, 네. 네.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결합이 돼서 금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금이 되면 또 이제 현세에 인연이 있었던 어떤 사람은 또 죽어서 그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내 건강에서 캔 금으로 세공사가 금반지를 만들어가 그 사람 손가락에 딱 끼워서 참 동화가 아름답네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아니 가능하지만은 확률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허황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재밌네요, 진짜. 저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2번 없어지는데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저번에 그 수술 한번 전신 마취 하실 때 선생님 제가 잘해드릴게 걱정 마세요 하고 제자분이 수술을 하시고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는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다. 아, 죽음도 이런 것 같구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이지 막상 죽는 거는 그렇게 고통이 아니다. 그냥 잠드는 거다. 그 말씀으로 제가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잤거든요. 편안하게. 그냥 자는 잠에 갈 것이다. 아무리 아팠어도 그 순간은 그냥 죽는 그 순간은 고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다 하는 게 위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금가락지 말씀.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에게 이서원 선생의 공덕이 많으니까 한 몇천 년 뒤에는 또 예쁜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또 내 건반지가 이서원 손가락에 낄지. 또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제 또 금반지가 선생님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 인연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농담하는 걸로 풀어주시고 정말로 내가 믿고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래서 그럴까요? 하루하루를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충실하게 살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들렸던 낭보 좋은 소식은 선생님이 전번에 공을 들여서 그 네팔 국왕들 우표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외국에 내기도 하지만 국내에 또 내셔서 상을 받으셨대요. 그걸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도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올렸는데 이것도 시간을 충실히 산 결과로 어떻게 보면 초조감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함으로써 메워나간 하나의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그거를 즐기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시간을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불교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어. 그 뭐라고 하나? 우사모 같은 거네요.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건 블로그인지 뭔지 모르겠다. 밴드, 블로그 뭐 그런데. 그게 내가 연재를 해요. 뭐 한 7, 8년 됐으니까 연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내가 그걸 매일 한 개씩 올릴 작정해. 지금 네팔 유적을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월수금 뭐 이래가지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거 올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임금 그걸 전부 100장이 넘으니까 매일 올려도 100일은 올릴 수 있다. 그런 것도 보고 뭐 즐기는 사람은 보면 낯선 거니까 또 잠깐이라도 시간을 재미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시간을 먹다라는 표현을 선생님께서 또 인용해 주시니 제가 그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만 기쁨이 크고요. 저도 시간을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하나 빌리자면 야금야금 즐겁게 먹는 거를 일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시간을 표현하면서 무료함을 이래 달래고 할 때 시간을 죽인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네요.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죽인다는 힐링 타임이라고도 하잖아요. 시간을 죽인다는 말보다는 시간을 먹는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시간을 먹는다. 또 맛있는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말밥을 먹으러 간다. 시간을 먹으러 간다. 시간을 먹으러 간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또 많은 시간을 먹게 만들겠는데요. 시간을 먹는다, 말법을 먹는다. 선생님이 또 새롭게 만들어내신 개념들인데. 그런 것도
그 우리 교과서에 보면 네.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건 조현병이에요. 아, 네. 적당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죠. 아니, 그래서 내가 요새 하도 아까도 뭐라 그래서 현타, 예. 그런 것도 들으면 좋거든. 네올로기즘이요. 네네네.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많이 만들어내면 그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야 돼. 근데 요새는 하도 그걸 많이 만들어내니까 진단을 바꿔야 돼. 네, 그래야 되겠네요. 진단을. 네. 오히려 재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재치가 있어. 네. 오늘 선생님과 대담은 저는 이상한 것을 재치 있게 만드는 시간, 슬픈 것을 설레게 만드는 시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도 제가 말밥을 맛있게 먹으러 또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밥에 시간밥 거지. 보태서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말밥, 시간밥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밥을 아주 맛있게 먹은 나랑나랑의 저는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